숨막히는 재수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게 되었어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묘한 씁쓸함이 입안에 맴돌았죠. 그토록 갈망했던 꿈의 대학들은 모조리 불합격했거든요. 현실과 타협하며 겨우 하향 지원했던 곳 한 군데만이 간신히 나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마치 오랜 짝사랑에 실패하고 그나마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억지로 결혼하는 기분이랄까요. 그래도 사수하는 친구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걸까 싶었죠.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옥순쌤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창식아, 그래도 얼마나 잘 됐어. 다 떨어지고 또 1년을 꿇어야 하는 애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면 정말 성공한 거지. 학원 수학 선생님, 옥순쌤은 특유의 밝은 미소로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중학교 때부터 7년 넘게 쌤에게 수학을 배웠으니 이제는 단순한 선생님과 제자 사이를 넘어선 끈끈한 유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쌤은 마치 동네 친한 누나처럼 편안했고 때로는 엄마처럼 따뜻하게 나를 챙겨주셨어요. 특히 재수하는 동안에는 쌤의 격려와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쌤, 그래도 솔직히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씁쓸한 표정은 감출 수 없었죠. 쌤은 그런 나를 안쓰럽게 바라보시더니 뜻밖의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 쌤 집에서 먹고 갈래? 합격 기념으로 맛있는 거 해줄게. 솔직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쌤 집은 학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우리 집과는 가까웠거든요. 게다가 쌤이 해주시는 음식 솜씨는 이미 익히 알고 있었어요. 학원에서도 가끔 쌤이 직접 만든 샌드위치나 떡볶이를 나눠주시곤 했는데 그 맛은 정말 웬만한 분식집보다 훨씬 훌륭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쌤과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한다는 사실에 가슴 한쪽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옥순쌤은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사셨어요. 슬아의 자녀도 없었고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죠. 쌤과 나는 거의 20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났지만 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젊고 아름다우셨어요. 꾸준한 운동과 철저한 자기 관리 덕분인지 4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짙은 섀도우와 립스틱으로 화려하게 꾸미는 대신 옅은 화장에도 숨길 수 없는 맑고 깨끗한 피부는 오히려 20대 아가씨보다 더 매력적이었어요. 사실 쌤은 나의 사춘기 시절 은밀한 첫사랑이었네요. 중학교 시절 처음 쌤을 봤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해요. 쇼컷과 단발 사이의 단정한 머리, 크고 맑은 눈망울, 그리고 칠판에 빼곡하게 수학 문제를 풀어주시던 모습은 마치 드라마 속 여주인공처럼 아름다웠거든요. 쌤의 수업 시간만 되면 괜히 목소리가 떨리고 쌤과 눈이라도 마주칠까 심장이 쿵쾅거렸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풋풋한 짝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졌지만 쌤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에 아련한 설렘이 남아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었죠. 학원 수업을 마치고 쌤의 벤츠 클래스에 올라탔어요. 쌤은 퇴근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팝송을 따라 부르며 편안하게 운전대를 잡으시더라고요. 벤츠 특유의 부드러운 승차감과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는 괜히 기분을 들뜨게 만들었어요. 쌤의 아파트는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죠. 번쩍이는 유리 외관과 깔끔하게 조경된 정원은 마치 호텔에 들어서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우와 쌤, 집 진짜 좋다. 나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섰어요. 쌤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별로 좋은 데도 아니야. 그냥 혼자 살기에는 좀 넓은 것 같기도 하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친구 집이나 심지어 친구 누나 방에만 들어가도 웬만한 여자애들 방은 발 디딜 틈 없이 어질러져 있기 마련인데 쌤의 집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더라고요. 모노톤의 가구와 은은한 조명, 그리고 곳곳에 놓인 감각적인 소품들은 쌤의 세련된 취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어요. 쌤, 집 진짜 깔끔하네요. 모델하우스 같아요. 나는 다시 한번 감탄하며 소파에 앉았어요. 쌤은 냉장고에서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꺼내 컵에 따라 주셨어요. 씻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쌤은 수줍게 웃으며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나는 쌤이 건네준 주스를 홀짝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푹신한 소파, 은은한 향기가 나는 디퓨저, 그리고 벽면에 걸린 추상화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로운 공간이었죠. 마치 쌤의 성격처럼 깔끔하고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쌤이 샤워를 마치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거실로 나오셨어요. 순간 나는 쌤의 모습에 숨을 멎을 뻔했죠. 흰색 나시티에 회색 돌핀 팬츠, 40대 아줌마가 소화하기에는 다소 과감한 패션이었지만 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섹시하게 어울리더라고요. 쌤의 하얀 피부와 긴 팔다리, 그리고 탄탄한 힙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옷차림은 마치 20대 댄스 강사처럼 젊고 활기 넘쳐 보였어요. 창씨가 머리부터 말리고 맛있는 거 해줄게. 쌤은 헤어 드라이어를 들고 하필이면 내 옆에 앉으셨어요. 따뜻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간지럽히는 동안 쌤의 은은한 샴푸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더라고요. 순간 묘한 설렘과 함께 야릇한 상상력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죠. 혹시 쌤도 나에게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왠지 모르게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어요. 10분쯤 지났을까? 쌤은 머리를 다 말리고는 주방으로 향하시더라고요. 얼마 후 쌤은 커다란 접시에 담긴 샐러드, 스파게티와 맥주 2병을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샐러드 스파게티는 처음 만들어 보는데 맛있을지 모르겠네. 쌤은 수줍게 웃으며 식탁에 음식을 내려놓으셨어요. 싱싱한 채소와 파스타면, 그리고 새콤달콤한 드레싱이 어우러진 샐러드. 스파게티는 보기만 해도 입맛이 당기더라고요. 쌤은 맥주 병따개로 병맥주를 딴 후 맥주잔에 맥주를 따라 주셨어요. 창식이는 술 잘 못 마시지. 그래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저 술 꽤 잘 마셔요. 삼촌들이랑 가끔 마시기도 하고. 나는 괜히 허세를 부리며 대답했어요. 사실 술은 즐겨 마시지 않았지만 왠지 쌤에게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쌤은 살짝 웃으며 맥주잔을 내밀으셨어요. 그래? 그럼 오늘부터 쌤이 제대로 술을 가르쳐 줄게. 7년 동안이나 내 밑에서 수학을 배웠는데 이제 술도 배워야지. 쌤이 따라준 맥주는 평소에 친척 집에서 마시던 씁쓸한 카스나 하이트 캔 맥주와는 달랐어요. 라벨을 보니 스텔라 아르투아라는 유럽 맥주더라고요. 한 모금 마셔보니 쌉쌀하면서도 청량한 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어요. 캔 맥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풍부한 맛이었죠. 샐러드 스파게티는 정말 꿀맛이었어요. 쌤의 음식 솜씨는 역시 기대 이상이었죠. 나는 개는 감추듯 스파게티를 먹어치웠고 쌤은 그런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창씨가 이제 대학 가면 여자친구도 사귀고 그러겠네. 아니면 지금 만나는 애라도 있니? 쌤은 맥주잔을 기울이며 물으셨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몇 달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 이야기는 굳이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최근에도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친구 누나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죠. 왠지 쌤에게 그런 문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 아니요. 지금은 없어요. 헤어진 지 좀 됐어요. 나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어요. 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내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 진숙이도 좋아했었잖아. 진숙이 누나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한때 짝사랑했던 누나였어요. 같은 학원을 다녔던 누나는 쌤 못지않게 예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누나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나는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쌤은 어떻게 진숙이 누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걸까요? 설마 내가 짝사랑했던 사실까지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싶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아하, 그건 옛날 얘기죠.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을 회피했죠. 쌤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잔잔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맥주병이 하나 둘 늘어나고 배가 슬슬 불러올 때쯤 쌤이 갑자기 내게 맥주를 더 따라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쌤의 얼굴은 아까보다 약간 붉어져 있었고 흰 나시티끈 한쪽이 어깨에서 살짝 흘러내려와 있더라고요. 마치 나를 유혹하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어요. 저기 쌤, 저 쌤, 한테 술도 배우고 여자도 배우면 안 될까요? 여자, 너 수총각 아니잖아. 수총각은 아닌데 제가 좀 많이 서툴러서요. 창씨가 그럼 쌤 같은 여자는 어때?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쌤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쌤 같은 여자요? 너무 좋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쌤은 나의 첫사랑이었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쌤에 대한 설렘과 동경심이 남아 있었거든요. 쌤은 내 대답에 만족한 듯 살짝 미소 지으며 내 옆으로 바짝 다가와 앉으셨어요. 쌤은 내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나지막이 속삭이시는 거예요. 진짜 정말로 쌤 같은 여자가 좋아?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죠. 쌤의 눈빛, 쌤의 손길, 그리고 쌤의 모든 행동은 이미 나에게 허락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쌤에게 입을 맞췄어요.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이 멈추는 듯 했죠. 너 정말 대담하네. 쌤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내 말에 쌤은 쿡 웃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나는 쌤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쌤에게 내 모든 것을 주었어요. 남편과 사별한 과부하 잤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쌤은 매혹적이고 뜨거웠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쌤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쌤은 침대에 걸터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쌤의 뒷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나는 조심스럽게 쌤에게 말을 걸었어요. 쌤, 잘 잤어요? 응, 너 덕분에 아주 푹 잤어. 오늘부터 우리는 어떤 사이인 거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쌤은 잠시 생각하더니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시더라고요. 글쎄 앞으로 알아가야겠지. 쌤은 그렇게 대답하셨지만 그 알아간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짚어내기가 어려웠어요. 설마 하룻밤의 실수였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겉으로는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렇죠. 어휴, 젊은 게 좋긴 좋네. 아주 그냥 뻗었었지. 능글맞은 쌤의 농담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뻗었다는 표현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야릇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죠. 꿈만 같았던 하룻밤. 정말 쌤과 내가 그런 관계가 된 걸까? 스승과 제자에서 연인으로?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쌤도 나에게 마음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일시적인 감정이었을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휘저었어요. 쌤, 다시 만나러 와도 돼요? 나의 질문에 쌤은 잠시 망설이시는 듯 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래, 언제든 놀러와. 샐러드 스파게티 또 만들어줄게. 쌤의 긍정적인 대답에 나는 환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어요.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죠. 재수 생활은 힘들었지만 마지막은 이렇게 달콤하게 마무리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옥순쌤과의 새로운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왠지 모르게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올해 22살 대학생입니다. 일단 저는 평생을 노력이란 걸 모르고 살아왔고 부모님도 성적에 관해서 터치하시는 부분이 없었기에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여자도 많이 만나봤고요. 심지어 친구 누나와도 가끔 만나 회포를 푸는 사이로 지내고 있기도 해요. 그냥 다른 애들 하는 것처럼 학원은 다녀야 할 것 같아서 가방만 메고 학원 왔다 갔다 하기만 했고 당연히 숙제는 해본 역사가 별로 없었네요. 그러다가 가끔 친구랑 시험 점수로 내기를 한다던가 해서 공부를 할 땐 한 번도 진 적도 없고 제가 노력했던 것만큼 혹은 그 이상의 결과를 받아냈기 때문에 재수를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난 천재라서 재수하면 꼭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재수를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원하던 1순위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곳에 당당히 합격하게 된 거예요. 집안에선 거의 내놓은 자식이었는데 나름 누나 들으면 알 법한 대학에 입학을 하였다니 부모님이 엄청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중학생 때부터 제게 수학을 가르쳐 주었던 학원쌤이 낯이 제일인 양 크게 기뻐하시며 합격 선물을 준비했다며 학원으로 잠깐 오라고 해서 갔더니 꽃다발과 함께 만년필을 선물로 주시더군요. 쌤, 이런 물질적인 거 말고 그냥 수고했다. 축하한다 하면서 진하게 포옹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그것도 해주지 뭐 하면서 쌤이 날 한참이나 끌어안아 주었어요. 그녀는 42살이었고요.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많이 외로웠나 봐요. 절 집으로 끌어들인 걸 보면 처음부터 집에 가자고 할 때부터 그녀가 딴 생각을 품은 걸 짐작은 하고 있었죠. 제가 비록 나이는 어려도 연애 경험이 많아 두 쪽으로 눈치 하나는 백단이었거든요. 평소에도 그녀는 날 유독 이뻐라 했어요. 제가 잘생기진 못했어도 위트 있게 말하고 키가 좀 컸는데 그녀가 날 볼 때면 자기 이상형이 키 큰 남자란 말을 자고 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남녀로서의 그날 밤 이후 우린 더 돈독하고 특별한 사이가 되었죠. 대학 생활 내내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거든요. 그녀는 언제나 날 환영해 주었고 우린 정식 연인 사이는 아니었지만 남녀 간의 정을 나누었죠. 그것도 아주 애틋하게 말이에요. 원래 몰래 먹는 과자나 아껴 먹는 음식이 더 맛있기 마련이잖아요. 딱 우리 사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쌤은 언제나 바빴고 저도 대학 생활에 연애까지 하다 보니 자주 볼 수 없었으니 한번 보게 되면 아예 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서로를 원하기도 하였고 그만큼 또 서로가 만족스럽기도 하였죠. 근데 하루는 쌤이 더 이상은 집으로 찾아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고 물었더니 남자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막상 쌤한테 남자가 생겼다고 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 쌤한테 버림받았다는 생각까지 들어 한창 동안 힘들었네요. 그리고 1년 뒤 결혼 소식이 들려왔죠. 신랑은 대학 동기로
은행에 근무하는 이혼남이더군요. 이제 쌤을 내 맘속에서 보내드려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중학교 1학년 14살 때 학원쌤으로 처음 만나 성인이 되어서는 술을 배웠고 그리고 여자도 배웠죠. 어찌 보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거의 대부분을 그녀와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결혼식 며칠 전 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결혼식 전에 나에게 신랑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갑작스러운 쌤의 제안에 당황스러웠지만 왠지 거절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쌤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었고 쌤의 행복을 직접 축하해주고 싶었거든요. 약속 장소에 나가니 쌤은 예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져 있었어요. 쌤 옆에는 듬직한 체격의 신랑이 서 있었는데 인상이 좋고 젠틀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쌤은 신랑을 내게 소개시켜주며 환하게 웃었어요. 창씨가 내 신랑이야. 소개할게. 신랑은 나에게 악수를 청하며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쌤과 신랑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죠. 쌤은 밝은 표정으로 결혼 준비 이야기를 신나게 털어놓았는데 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어요. 쌤은 정말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고 나는 진심으로 쌤의 행복을 빌어주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씁쓸한 기분은 감출 수 없었어요. 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구나. 더 이상 나만의 쌤이 아니구나. 영원히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던 14살의 어린 학생은 이제 22살의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죠. 학원쌤으로서, 인생의 멘토로서, 그리고 첫사랑으로서. 쌤과의 만남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쌤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쌤은 나에게 술을 가르쳐 주었고, 여자를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사랑을 가르쳐 주었어요. 쌤은 내 인생의 스승이자, 연인이자, 그리고 영원한 첫사랑이었어요. 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어쩌면 닿을 수 없었던 사랑일지도 모른다.